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갈무리 최고미녀 갈채미예요. 왜 아침부터 눈이 상했어? 아침부터 눈을 뽑고 싶습니까? 민규 아서 우리 지성이, 재원이, 현준이 다 안녕. 명절 잘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지? 혹시 부모님과, 안녕하십니까, 재어머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양정고등학교를 1년 동안 책임지면서 데리고 갈 갈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양정고 내신 간담회를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정고는 갈채미가 쪄먹지? 쪄먹을 수 있습니다. 양정고 많이 해봤거든요. 1, 2, 3학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정고는 제가 쪄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 갈채미 그녀는 누구인가?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정고의 대충 인원과 이 내신의 경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양정고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학력평가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력평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 조금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2월 달까지 해서 갈무리 2과정 정규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이 되면은 새로운 3과정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우리 1, 2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갈채미. 네. 그녀는 누구인가? 접니다. 네. 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머니 저는 갈무리를 입사한 지 7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갈무리 고인물이고요. 고인물이라고 해서 절대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은 학교를 해봤고, 이 지역에 많은 기출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많은 기출도 많이 풀어보고 적용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제공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저 양정고등학교 1, 2, 3학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양정고만 해본 게 아니라 뭐 주변에 다른 학교들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저희 갈무리 학원에서는 이 양정고가 메인이다 보니까 반도 많고요. 네, 이번에도 어머니 양정고 내신이 깔릴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쯤에 내신 시간표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문자로 전송이 될 거예요. 지금 양정고등학교 4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고1 같은 경우는 1관과 2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관에서도 2반이 진행이 될 거고 2관에서도 2반이 진행이 될 거라서 총 4반으로 운영될 지금 예정이에요. 시간표는 화요일날 어머님들께 직접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님들, 제가 아무래도 고3까지 해보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난 체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수능, 내신 전부 다 맡겨주시면은, 네, 문제 없이 제가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양정고는요, 네, 어머님이 이게 이제 양정고에 관한 건데, 이 양정고가요, 이거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아직 이제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 알림에 공식적으로 뜨지는 않아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학년 학급과 학생 수가 요렇게 분포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학년이 337명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중등과 고등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내신 산출인 거잖아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해가지고 90점만 넘으면 전부 다 A등급이야. 잘했어. 참 잘했어요.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은 대략 이제 13등 정도. 그러니까 반에서 국어 1등을 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등급은 이제 37등까지, 3등급은 77등까지 요렇게 해서요. 내신 1등급 기준은 어머니 4%입니다.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요렇게 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13명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어머니 이제 제가 고3을 할 때 아이들이 고3에 딱 들어가자마자 겨울방학부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본인이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1, 2학년 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어머니 그래서 이 학생들과 어머님들과 진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등학교에 내신 한 번은 이게 대입입니다. 이게 대입이어서 꾸준하게 1등급을 맞다가 한 번 삐끗해서 4등급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은 등급이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하게 돼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1학년 때는 우선 모의고사와 내신과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가야 하는 것이고 벌써부터 저는 선생님, 저는 수능형이에요. 아닙니다. 이 수능과 내신이 결정적으로 나뉘는 그런 기가 뭐 결정적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어느 정도 조금 보이는 거는 이제 2학년 2학기쯤 가면은 그때 아이들이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해지면서 저는 정시로 갈 겁니다. 수시로 갈 겁니다. 라는 그런 계획들이 조금 서요. 근데 아직 1학년 때까지는 내신과 수능, 이 정시와 수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전부 다 고려를 하시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1학년 때의 내신, 2학년 때의 내신,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정시의 폭이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네, 우리는 수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신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내신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대입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전체 학생 수에서 내가 1등급을 맞기 위해서 13등 안에 들어야 된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진짜 실제적인 예로 이 상대평가가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요. 어느 모 학교에서는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3등급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시험이 쉬워버리면은 100점을 맞아도 3등급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89점을 맞았는데 1등급이 뜬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3년 전에 제가 양전고 한 3, 4년 전에 양전고 1학년 대비를 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90점을 넘은 학생이 전체에서 한 10명, 13명 정도였어요. 90점 넘은 학생이 13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갈모리 학원에서 7명이 나왔습니다. 네, 제 자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은 또 이제 양전고 같은 경우 뭐 모든 고등학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문제 출제 유형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이 선생님에 따라서 내신 대비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몇 년 전까지면 해도 시험에 그렇게 한자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출제하는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한자 암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요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됩니다. 네. 작년은 하지 않았고요. 재작년 3학년 양전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양전고 출판사는 뭐를 쓰고 있냐면요. 천재박.
천재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교과서 구성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구성이 좀 남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 대단원 하나에 소단원이 3, 4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게는 2개, 3개, 4개 요런 형식으로 한 대단원 안에 소단원 4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적지가 않습니다. 대단원 하나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단원 3개, 4개를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적인 부담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 이거 전체 다 시험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느냐. 이제 요거 2단원 얘는 작년 중간고사 기출을 봤을 때, 작년 중간고사 기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2단원은 전체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1단원은 없었어요. 2단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3단원이 문법단원입니다. 3단원이 문법단원이어가지고요. 1학년 중간 기말 나눠서 중간 때는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는 부분, 기말 때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부분이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동안에 페이백으로 특강을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것들 꼭 아셔야 되는 게, 특히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받아쓰기 요러한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꼴을 다쳐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 한글 맞춤법 조항을 끌어다가 그 조항과 연결시켜서 명사를 만드는 접사와 연결시켜서 이 접사를 썼을 때 뭐 원형과 멀어졌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든지 이러한 의미적으로 접근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받아쓰기 요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암기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 암기 제가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말 때 이 4단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1학기 때는 요렇게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2학기 때는 이제 요 부분들이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학기 때는 이 6단원이 뭐냐면은 고전이에요. 고전 파트여서요. 지금 가시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충곡이라고 해서 가사, 이거 얼마 전에 정규 수업에서 진행을 했는데, 배웠다라고 해서 다 알면은 저희가 다 서울대 들어가죠. 항상 배웠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듣고서 이거를 다 알아버리면은 전교 1등이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선생님도 학원 강사 경력 많죠?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경력도 많고 그만큼 아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꾸준하게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잊어버립니다. 선생님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공부를 해요.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해줄 것인지,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수업 준비를 해서 수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런 고전들, 이러한 고전들도 단어라든지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을 한번 기억을 하면은 3학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춘향전 같은 경우도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내신 문제 어떻게 응용이 돼서 출제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2학기 때 하이라이트 문법은 바로 여기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세국어죠? 중세국어. 우리 현대문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중세국어에 관련된 문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으며 만든 이유와 이 훈민정음의 글자 수가 몇 개이며 어떠한 법칙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중세 문법은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모의고사에서도 꾸준히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잘 잡아 놓으면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중세국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 중세국어를 조금 잘 잡아 놓을 필요가 있죠. 왜? 수능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이제 문학단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서가 문학, 독서, 문법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은 문학과 문법이 되는 거고요. 독서도 출제가 되죠. 네, 독서도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정고의 내신 경향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양정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주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해서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양정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외부 지문의 연계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추가 자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면에 양정고는 외부 지문에 대한 추가 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문제에 연결돼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양정고에서 변별력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생뚱맞게 모르는 걸 갑자기 집어와가지고 시험에 낸다던가 요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모르는 속담, 이 속담을 쓰라던가 해서 수업 중에 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요런 것들이 이제 양정고에서 변별력을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지만 외부 지문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많이는 나오진 않지만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독서 같은 거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요런 거 나옵니다. 본문에서 이 지문을 하나를 잘라서요 제시를 해주고요. 이 문단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얼핏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교과서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요것도 찾기 힘듭니다. 네, 외부 지문 연계가 되면 물론 어려워지지만 교과서 위주의 문제 출제도 어렵게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가능을 해요. 거의 교과서를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순서 배열 문제,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갈 문장을 서술하라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서 문제 유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위주의 문제 출제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 교과서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비워놓고서요. 그 부분에 들어갈 문장을 서술하시오라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양정고 같은 경우는 거의 교과서를 외우다시피 조금 꼼꼼하게 숙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연결지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생뚱맞게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출제를 한 문제씩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본문과 연결되는 속담을 쓰라던가,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뭐 조건에 뭐 거기에 들어갈 단어들이 같이 제시가 된다라든지요,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정고는요 서술형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 비중이 높아서요. 요게 이제 아까 요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본문을 꼼꼼하게 숙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잘 서술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서술형에서 등급이 좌우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개수를, 문항 개수를 보면은 작년 1학기 중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식은 22문제였는데요. 서술형이 8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 서술형이 8문항이나 출제가 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단답형 문제도 있었고 서술형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잘 숙지하고 본문의 그 빈칸에 알맞는 문장과 단어들을 집어넣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 점수 변별력을 나누는 두 가지의 기준이 요게 되는 건데요. 틀린 것의 개수는 또는 맞는 것의 개수는 자, 요렇게만 제시를 해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요것도 유형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요런 거예요. 자,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렇게 많은 보기들을 제시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이 맞다. 또는 뭐 디귿, 미음이 맞다. 요러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요. 꼼꼼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가지고요. 요런 것들에서 아이들의 헷갈림을 유발을 해서 틀리게 만드는 요런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정모의 문제 유형들은 대체적으로 요런 것들이고 이 서술형과 요런 다답형이라고 하죠. 이러한 다답형 문제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나누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작년 양정고 중간고사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자, 요런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문법 지문이거든요. 문법 지문에 이게 교과서 본문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네. 교과서 본문이 그대로 있는 건데, 자, 여기 항상 조건이라는 게 있죠. 이 조건에 맞추어서요. 여기에 있는 빈칸들을 집어넣는 요런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데? 자, 그런데 막상 요렇게 쓰려고 하면은 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이거 뭔 말인지 아는데 서술형 연습은요.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써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으나 막상 여기서 적으려고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쓰는 연습 꼭 시켜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술형 문제 하나를 보시면은 이 A라는 게 의문이에요. 본문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의문이라는 것의 문법적 정의를 말과 소리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자, 여기서의 조건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유심히 봐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요거죠. 띄어쓰기를 포함한다라는 거.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자 이내. 그러면 아이들이 글자 수만 40개를 맞추려고 40자를 어떻게 만들지?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글자 수 40자, 개수 세는 게 아니라 여기는 띄어쓰기까지 포함을 해서 40자 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만 40개를 나열해 놓으면은 걔는 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띄어쓰기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40자 이내로 쓰라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써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돼서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이런 40자 문장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술형. 이거 지금 작년 중간고사에서만 따오는 건데요. 지금 서술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러한 서술형 봤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죠.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빈칸.
이 빈칸을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과서 위주의 문제 출제더라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반복을 하고 서술형 쓰는 연습도 하고 때때로 출제되는 외부 지문과 연계되는 그런 테스트도 하면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답형 문제인데요. 이제 뒤에서도 나올 텐데 여기부터는 요런 거죠. 보기 A, B, C, D를 주고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경우 요거는 이제 다답형 문제 중에서도 쉬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요겁니다, 어머님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14번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춘향전, 고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설이라든지 이러한 산문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꼭 어휘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문제는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 보기에서 보면은 요것들 보이시죠? 아우, 단어 어렵습니다. 요즘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요러한 단어들의 뜻을 다 알고 있어야, 자, 잘못 정리한 거. 여기에서 또 뭐냐면은 옳은 거를 찾는 게 아니라요. 잘못 정리한 거를 찾으래요. 그럼 여기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요렇게 해서 개수를 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다. 요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정확한 학습, 그죠? 어휘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뭐가 틀렸는지 개수를 맞출 수가 또 있다라는 거죠. 요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국어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똑같은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고 있죠, 어머니들? 개수를 세어라.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요한 다답형의 문제들. A가 맞는 것 같은데. G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았던가 틀렸던가.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지 올바른 답을 고를 수가 있다. 네. 양정호의 내신 유형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과서 위주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갈채미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갈채미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갈채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과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제를 하지 않으면 질문거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건데 과제를 하지 않으면 물어볼 것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한 과제 점검. 저희는 과제가 내신 때는 자습서하고 평문과 그 다음에 갈무리 내신 교재가 나갈 것이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은 제가 문법이라든지 다양한 추가 자료가 제공이 될 건데요. 이 자습서랑 평문은 아까 천재박 하늘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거 구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채점과 오답, 그리고 오답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안 하면 집에 못 갑니다. 이거 팩트예요. 어머님들, 제가 성격이 그리 착하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그리 착하지 않아서 집에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잡고 할 때까지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전주에 배웠던 것들에 대한 확인 학습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역이 부족하구나, 무엇을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을 해서 피드백 수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너스 수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부족한 거에 대한 계속 메워주는 그런 수업,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문법이죠. 문법은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암기가 되지 않으면 문법을 풀 수가 없어요. 네. 암기할 때까지 무한 루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암기할 때까지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암기할 때까지 시키겠습니다. 자, 특히 저희가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기출로만 묶어서 만들어 놓은 이 시크릿 문법이라는 갈무리만의 비장의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로 뭐 특강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교재가 근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편집도 하고 검수도 하고 있는데 풀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범한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까지, 그다음 모의 형식의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자체 교재라서요. 요거 활용을 해서 내신 대비 들어갈 것이고, 문법 암기를 안 하면 암기할 때까지 시킬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빈칸 넣기, 요거는 이제 당연히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실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도 꾸준히 연계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이 외부 지문이 연계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꼭 지문만 가져와서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객관식 선지에서도요, 현대시에서 표현법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 객관식 선지 1, 2, 3, 4, 5번의 다른 시들 1, 2, 3, 4, 5 5가지의 다른 다양한 시들을 제시를 해놓고서 사용된 표현법을 찾아라 라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다른 외부 지문하고 외부 작품하고 연결지어서 충분히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외부 지문 연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수능 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 중심이라고 해서 딱 교과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고3까지 수능도 봐야 되는 거고, 문학은 굉장히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대한 문학 작품들도 한 번씩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작품들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3월 달에 학력평가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3월 학력평가가 저희가 이제, 저희가 23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1학년은 23일, 2학년은 24일, 3학년은 25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학년별로 시험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가 23일 날 시행이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저희가 대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비는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3가정이 개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2주차, 요 기간이죠. 2차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실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다 하더라도 시간을 재서 풀어봤느냐, 시간을 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원에서 저희가 80분 실점 시험을 한번 실시를 할 것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3월 학평 대비 겸 저희 3과정 갈무리 반배치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과정 반배 정도 요 시험으로 결정이 된다. 실전 시험이 한번 있을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11월 달부터 갈무리 1과정이 개강을 했었는데 꾸준하게 저희가 모의고사를 풀었잖아요. 4달 동안. 이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풀어왔던 학생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3월 학평 정말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갈무리에서 진행해왔던 이 모의고사가
쉬운 것도 있었겠지만 쉽지 않은 것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1학년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3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고1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3월 학평 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23일 당일이죠? 네. 23일 당일날 저희가 학력평가 리뷰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톡강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날 학력평가의 총평, 어땠다? 난도라든지 어떤 유형이었는지 이러한 것들 어느 문항에서 변별력이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럼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리뷰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이들이 어려워한 그런 고난도 지문을 빠르게 분석을 해서 톡강으로 3월 학평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3월 갈무리 정규 과정은 1, 2 과정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네, 저희가 이제 반을 레벨별로 해서 최상위랑 일반반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 2교시는 똑같이 문학, 그 다음에 독서 문법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저희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 3교시가 뭘로 바뀌냐면은 제가 여기 빨강색으로 체크해 드렸듯이 실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그나마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 과학, 다른 과목의 공부들도 많이 하느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제 3월 달에 학교에 들어가면 또 학교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그쵸? 과제를 할 시간이 방학 동안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이 모의고사 과제가 빠지는 대신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실전으로 미니 모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일 실전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대한 그런 피드백 해설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1, 2과정과 3과정 갈무리 정규 수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양종구에 관한 내신 유형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머님들 궁금하시는 거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네, 질문과 대답하는 타임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기 조금 껄끄러우시면은 이거 갈증이 번호예요.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제 번호입니다. 요거 저 뽀샵 100번 하면은 이 얼굴 될 수 있어요. 이 얼굴 되고 싶습니다. 뽀샵 100번 하면 이 얼굴 됩니다. 네. 그래서 갈증이 번호로 뭐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이미 뭐 저랑 통화를 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제가 맡은 이 양종구 학생들은 1년 동안 제가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랑 많이 교류를 하고 네, 연락도 해 가면서 수업도 진행을 하고 뭐 개인적인 질문도 가능하고요. 요렇게 해서 1년 동안 진행해 나갈게요. 자, 어머님들 또는 학생 여러분 질문하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요. 1, 2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1관, 2관.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금 물어봐도 됩니다. 혹시 마지막에 이거 전지현 사진 보시고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죠?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는 여기서 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제 핸드폰으로 뭐 문자라든지 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